안녕하세요. GH 플랫폼 프로젝트 리더 김선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GH 플랫폼 커뮤니티 제1회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GH 플랫폼은 빠르고 민첩한 신화속 동물인 그리핀을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핀 엣지 플랫폼이 GH 플랫폼의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핀 엣지 플랫폼 코드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엣지에서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고 민첩하게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그리핀 엣지 플랫폼, 줄여서 GH 플랫폼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엣지 컴퓨팅은 처음 소개될 시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호 경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엣지와 클라우드 간의 원활한 컬래버레이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GH 플랫폼의 프로젝트 목표는 대규모 엣지 단말들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단말과 근접한 위치에서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엣지 컴퓨팅의 장점과 코어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엣지, 단말 간 분산 협업 기능을 제공을 통해 컴퓨팅 자원이 풍부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보장하는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제공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구성된 GH 플랫폼 커뮤니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GH 플랫폼 커뮤니티 제1회 컨퍼런스는 GH 플랫폼 커뮤니티 멤버들의 첫 번째 이야기라는 부제로 진행됩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7개의 기술 세션에서는 저희 커뮤니티 코어 멤버 즉 코어 개발자들께서 지난 8개월 동안 고민하고 분석 설계하신 GH 플랫폼 핵심 기술들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요 핵심 기술들에서는 분석하고 설계한 기술들의 POC를 위해 개발하신 기술 프로토타입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특히 키노트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국산 엣지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예정인 차년도 컨퍼런스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기술 세션 및 개발 사례 소개 세션으로 GH 플랫폼 커뮤니티 멤버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 해주시고 코어 개발자들께서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GH 플랫폼 커뮤니티 멤버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GH 플랫폼 클라우드 중심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H 플랫폼 컨퍼런스 행사에 사회를 맡은 GH 플랫폼 커뮤니티 코어 멤버 개발자인 윤주상입니다. 오늘 행사는 GH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코어 멤버들이 1년 동안 개발한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 중이신 참가자분들과 개발자 모든 분들께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세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엣지 생태계,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소개,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융복합 서비스 개발 기술 등의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차세대 엣지 서버 시스템 개발 기술 현황에 대해서 KTNF 홍영찬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님은 차세대 엣지 서버 시스템 과제 총괄 실무 책임자이십니다. 국내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NF의 홍영찬 이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애트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차세대 엣지 서버 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과 개요로서 국가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엣지 서버 시스템에 대하여 개요 측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엣지 컴퓨팅 배경을 보게 되면 최근 4차 산업혁명,
IoT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면서 현장에서 데이터의 증가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IDC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5년 데이터의 생성은 엣지에서의 증가가 다른 위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는 서비스를 보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VR, AR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IoT와 결합이 되면서 특히 현장에서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실감적인 응답을 필요로 한 서비스들로서 고성능 분석과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들이 요구되는 응답 시간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웹서치들은 응답 시간에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응답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VR, AR 같은 경우들은 7ms 이내 응답 속도가 되어야만 사람이 현실과 같은 실감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점차 빠른 응답이라든지 초지연 응답 시간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 속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로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져야 하고, 그 다음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데이터 센터의 빠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5G가 나타나면서 네트워크의 일부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유선 구간에서의 문제는 아직도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증설 등 이런 투자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엣지 단에서 내려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자는 엣지 컴퓨팅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엣지 컴퓨팅 시장은 어떤 규모인가를 보게 되면 아직은 초기 스타트 시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성장률을 보게 되면 매년 약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클라우드 다음 시대의 시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86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의 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엣지 컴퓨팅 관련 시장의 성장률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엣지 컴퓨팅 분야 중에서 모바일 분야인 MEC 분야 같은 경우는 한 약 60% 정도의 성장률 예상할 정도로 폭발적인 시장으로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도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서비스 구축을 막 스타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이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 등 각 국가들은 이러한 시장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는 초기 시점이라서 국내에서도 기술 선점을 위해 작년에 과기부에서 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해서 금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주도로 진행되는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의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엣지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현장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엣지 서버 시스템은 KTNF가 총괄 기관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에트리가 총괄 기관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은 엣지 서버 시스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엣지가 있는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가혹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과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서비스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확장, 재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맞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인퍼런스하기 위한 AI 가속기를 장착한 엣지 서버 하드웨어와 엣지 서버용 OS,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미들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가속 기능, 스케일업, 아웃 구조, 실시간성 OS, 서비스 VM 등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엣지 서버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초저지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이 되고, 데이터의 학습이라든지 서비스 모델링 디플로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엣지 또는 엣지와 엣지 간의 수평, 수직 협업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관리 기능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제 일정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에 좀 더 빠른 진입을 위해서 2년 뒤인 3차 년도부터는 스탠드얼론 타입의 제품으로 우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서버 시스템은 구체적인 목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1도부터 63도까지 가는 온도 조건에서 시스템 운영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에 따라서 확장 재구성이 가능하기 위해 스케일업이라든지 스케일아웃 시스템 구조를 가지도록 개발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엣지 서버 시스템에 탑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가 같이 개발이 됩니다. 또한 고성능 응답을 위한 컴퓨팅 모듈과 스토리지 모듈을 동시에 개발하여 시스템이 통합하게 되고,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개발되는 엣지 서버 시스템의 형상인데요. 외형은 온도, 습도, 방수, 충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컴퓨팅 모듈, 스토리지 모듈, 네트워크 모듈, 관리 모듈 등이 모듈화되어서 서비스에 따라서는 1개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 컴퓨팅 모듈이라든지 스토리지 모듈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 구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팅 모듈과 스토리지 모듈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듈 간의 상호 연결과 데이터의 분산 처리를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스위치 구조로 구성하도록 개발되고 있고, 특히 이중화를 기본 구성으로 채택하여 페일오버 발생 시에도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백지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하여 모듈당 대용량의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고속 인터페이스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실제적인 엣지 서버가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반도체 라인에 엣지 서버를 설치했을 때에 고객이 요구하는 설치 위치입니다. 의외로 반도체 설비 정비가 있다 보니까 현장도 생각하는 만큼 여유롭지가 않고, 이러한 좁은 공간에 엣지 서버를 놓아야 되다 보니까 시스템 사이즈라든지 온도, 먼지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은 5G 기지국의 현장 사진인데요. 5G 분야에서도 MEC 서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개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도 뭐 충격이라든지 강우라든지 또 5개의 온도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미 국방성에서 군사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온도 규격인데, 전 세계 환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온 환경이라든지 고온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온도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한 43도 또는 49도 이 정도 환경에서 온도들이 열악한 환경들이 버티다 보니 그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이번에 개발되는 기술들은 마이너스 20도에서 63도까지의 온도 조건을 견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스템 측면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장비 같은 경우 같은 작은 장비에서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서버 같은 시스템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약 한 55도 정도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도 이상인 63도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부 저온 공기가 유입됐을 때의 열전 소자라든지 공기 히팅 기술들을 이용하여 내부 온도를 운영이 가능한 온도로 올리는 스마트 히팅 기술이나 고온일 경우에 산업용 수준의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거나 열내석을 통해서 적절한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스마트 쿨링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는 러기드 형태의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되어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관리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모듈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관리 하드웨어 모듈이 되어야 되고 온도뿐만 아니라 컴퓨팅 모듈이라든지 스토리지 모듈, 네트워크 모듈 등의 상태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기술들이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 중에 하나인 컴퓨팅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팅 모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초지연 응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고속 프로세스 적용이라든지 인퍼런스를 위한 연산을 위한 가속기 적용, 그다음에 보드 관리를 위한 바이오스, BMC, 폼웨어 기능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데이터 고속 연산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엣지 서버 간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 모델링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위주의 연산을 감당하고 엣지 서버에서는 디플로이된 서비스 모델링을 위한 인퍼런스 위주의 연산을 감당하여 초저지연 응답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하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토리지 모듈인데요. 스토리지 모듈은 컴퓨팅 모듈과 연동하여 초저지연이 가능하도록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플래시 기반으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성능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가진 NVMe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 방식은 SATA 방식의 스토리지보다 약 6배 정도 성능이 더 빨라 초저지연을 위한 좋은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팅 모듈과 연동을 위해서 NVMe of Fabric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또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엣지 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발로서 주로 스케줄링 기술에 대한 개발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상화 및 제어를 위한 경량 엣지 미들웨어 개발과 응용 서비스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술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엣지 서버 시스템 개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좀 정리하자면 엣지 서버 시스템은 컴퓨팅 모듈, 스토리지 모듈, 경량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이 같이 개발이 되어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엣지 서버 시스템이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oT라든지 커넥티드 카, AR, 머신러닝 등 최근에 부각되는 서비스들이 이러한 엣지 서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고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 현장에 엣지 서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도체 현장은 많은 센서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만 하고 있고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시장으로서 지금 엣지 서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좀 실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립 현장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를 통해서 제품을 출하합니다. 근데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검사들을 카메라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엣지 서버에서 바로 분석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여부를 뒤에 검사 공정이 아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돼서 그 뒤에 있는 검사 공정을 줄이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의 단축이라든지 출하 일정 단축 등 효과를 보게 돼서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군인데 군 같은 경우에도 저장 창고라든지 또는 정비 창고 등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리들을 위해서 지금 센서 정보들과의 연계, 그다음에 로봇 등을 이용한 활동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군수품들을 관리하는 기술로서 이러한 기술들과 연동해서 엣지 서버 시스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분야입니다. 기존 유선망으로 연결된 부분의 응답 속도 지연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선 기지국 쪽에 엣지 서버, MEC 서버라고 합니다. 이 MEC 서버를 놓아 초저지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말부터 일부 통신사들이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다음 기술로서 엣지 컴퓨팅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세부 기술로서 엣지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기술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마지막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좋은 연사분들이 엣지 플랫폼에 대한 좋은 기술 세션들이 이어지므로 마지막까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